XRP의 미결제 약정은 지난 6월 11일부터 증가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XRP 관점, 스테이블 코인과 ETF 출시로 문어발 기업으로 올라설 것이라는 재미난 분석이 나와서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시작 토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 크립토 마켓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 증시에 계속되는 신고가 랠리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포함한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투자자분들의 피로감이 쌓일 만큼 혹여나 이번에는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상승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2021년 당시에도 모두가 이번에는 다르다고 하며 시장을 떠나갔을 때 비로소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64,270달러대 나타내고 있으며 이외에 이더리움 또한 거의 변동성이 없습니다. 3,500달러대, 이 BNB도 0.21% 하락, 솔라나가 2.4% 상승, XRP의 경우는 0.45% 하락한 0.48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상단의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4.1%,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8.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일본의 일부 금융회사들이 미국 국채에 투자를 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미국 국채를 팔아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인데요. 이 경우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2023년 초 미국의 지역은행 이 실리콘밸리뱅크 기억하시는 분들 꽤나 있으실 것입니다. 이 실리콘밸리뱅크가 파산한 것과 거의 같은 이유에서인데요. 파이넥스의 공동 창립자인 이 아서 헤이즈의 경우는 이 일본 은행들이 대량의 일본 은행들이 대량의 외국 채권과 주로 미국 국채를 곧 매각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서 헤이즈의 경우는 미국 재무부와 연준이 미국 국채 시장의 안정을 위해 일본 금융당국과 협조하여 일본 금융기관들에게 구제 금융을 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아서 헤이즈의 경우는 블로그를 통해 일본 은행들이 직접 국채를 매각하는 충격을 막기 위해 일본 중앙은행이 미 연준의 미 국채 환매 조건부 매입 제도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며, 이를 통한 달러의 유동성 증가가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미국채 환매 조건부 매입이라는 것은 연준이 외국 중앙은행 등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를 환매 조건부로 매입하여서 달러화 자금을 외국 중앙은행 등에 공급하는 제도를 말하게 됩니다. 이제 지난 2020년이죠.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여서 2020년 3월 31일에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다가 2021년 7월 이를 상설화하게 되는데요. 이제 쉽게 말해서 이 제도의 경우는 외국 중앙은행 등이 미 국채를 시장에 매도하지 않고 이 달러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미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그냥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외국 중앙은행은 손실을 보고 있는 국채를 매각하지 않아도 되고 미국은 국채 매도 압력을 완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서로 윈윈하는 것입니다. 현재 헤이즈의 경우는 일본 은행들이 미 국채를 매각함으로써 더 많은 달러 유동성이 나오고 암호화폐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현재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서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달러 공급 증가가 시장을 지지한다라며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하면 매수할 것을 조언하게 됩니다. 연준이 미 국채를 담보로 시중의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기 때문이죠. 이에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이죠. 피터 브렌트에게서 비트코인 가격 관련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피터 브렌트의 비트코인 ETF와 반감기 부채 증가에도 사상 최고가 아래이다 헤드라인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피터 브렌트가 온갖 소동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가 아래에 있다라고 트윗을 하게 됩니다. 최근 지지부진해도 이제 사상 최고가 73,800달러
달러이죠. 이 73,800달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피터 브렌트는 인플레이션 조정 기준으로 볼 때 비트코인 가격은 2021년과 2024년 최고치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라고 트윗을 하게 되는데요. 2021년 최고점이 68,000달러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ETF, 반감기, 미국 정부 부채 증가 등 모든 소동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가 아래다. 당신은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 부채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여러 차례 예고한 바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아직 초기 단계라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면서 존버 이 홀드가 답이다라고 응답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M2도 이제 나오게 되고, M2라는 것은 시중에 돌고 있는 현금 플러스 은행에 들어가 있는 현금 플러스 금융 자산까지 포함한 것이 M2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금융 자산을 빼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제 현금과 은행에 들어있는 현금을 합치면 M1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중에 통화가 얼마나 많이 풀렸는지 미국 달러의 통화량을 볼 수 있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M2도 정말 무지막지하게 올랐습니다. M1도 무지막지하게 올랐고, 시중에 화폐가 돌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이 돌게 되면 당연히 이 미국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상대적으로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으며, 이런 물가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디지털 골드로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폐 공급량과 M2와 이제 화폐 공급량 M2와 이 글로벌 유동성이 최근 다시 증가하기 시작을 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동반 상승할 것이다. 제가 방금 한 말과 동일한 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와 더불어 크립토 마켓의 부대장 코인이죠. 이더리움 관련하여서도 분석이 나왔습니다. 내용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이더리움 사상 최고가 대비 28% 하락, 올 여름 이더리움 가격 상승 전망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더 가격이 최근 미 SEC와 이더리움 2.0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다라는 소식에 더해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최종 승인 기대감이 더해지며 3,600달러 선을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3,500달러 선까지 다소 좀 아쉽게도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채 만기 도래, 경기 침체 우려, 중국 경기 악화, 달러 인덱스 상승세 등 거시 지표 악화 속 매도 압박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인데, 여전히 이더 전망에 대해선 낙관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싱가포르 소재 암호화폐 거래업체 QCP 캐피털이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기대감으로 이더리움 거래량이 비트코인에 비해 18%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현재 시장은 다가올 미국 대선에서 펼쳐질 불꽃놀이, 즉 강세장을 위한 바닥 다지기 중이다. 올해 여름 동안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언급을 하였고, 이 블록서클의 코너 오닐의 경우 또한 이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더리움에 대한 규제 장애물이 사라졌다. 이더리움 가격이 곧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 2.0 조사가 종료가 되고 나서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고,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고래들이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이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신호가 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중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하지만 대부분은 비트코인이 추가로 하락하기는 좀 어렵고 향후 상승으로의 신호탄이라고 인정할 만한 지수들도 다수 있는 중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 X에서 가장 화제를 모은 소식은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7.86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전환 사채를 통해 마련하고 이 평균 65.8K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3만 불일 때도 매수했고 6만 5천 불일 때도 매수하는 마이클 세일러야말로 이 진정한 비트코인의 상승론자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점인데, 지금까지 비트코인으로 66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이걸 하나로 바꿨을 때 약 8조 원 정도를 비트코인을 통해 이익을 보고 있다, 수익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평균 비트코인 매수가는 3만 6천 달러라고 밝히게 되었는데요. 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꾸준히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것이야말로 가격 하락과 상승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칭 전략이라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의 블록 크기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또
또 다른 기록이 나오게 되었는데 비트코인의 블록 크기가 감소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블록 크기의 감소는 블록에 포함된 거래 데이터 양이 줄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비트코인 블록체인 활동이 급격히 감소했음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블록체인 활동이 감소한 데는 비트코인 블록 보상으로 인한 채굴자들의 수익이 잠재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이 지금과 같이 단순한 가치의 이동 수단만으로 충분한가라는 질문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즉 비트코인의 제한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지원이 다른 블록체인과 비교해서 기능과 확장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인데 충분히 이런 지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비트코인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미국의 월가에서 자산으로 인정을 받게 된 원인은 기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기술로 치면 가장 최근에 알트코인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렇다고 비트코인만큼 신뢰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익명의 누군가가 만들었고 철저히 프로그램에 의해서 발행량이 제어되며 결정적으로 발행자가 사실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받게 된 겁니다. 더욱이 초기 물량을 잠궈버림으로써 창조자가 스스로의 이익을 포기했다라는 점에 지금의 가격 상승을 만들어낸 것이죠. 누구라도 믿을 수 있고 만든 사람이 이익을 포기한 화폐, 그런 화폐 지금껏 존재했는지 생각해보면 당연히 없습니다. SEC도 이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증권성 시비를 비트코인에 걸지 않고 있죠. 이 비트코인은 가격과 블록 크기, 시장 유동성 등 다양한 지표들이 저점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 뒤인 7월부터는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상승을 할 겁니다. 이 1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갔던 가격이 다시 120일 이평선 위쪽으로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큰 변수가 없다라면 수일 내에 다시 120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 위쪽으로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할 때가 이제 뒤돌아보면 항상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할 때였습니다. 요즘은 소액으로라도 거의 이제 매일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데요. 지금이 사실상 비트코인 불장을 앞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최근 들어 좀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리플 XRP의 가격적인 측면 이 미결제 약정이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크립토 퀀트의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보게 되면 리플의 미결제 약정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직전에 과거 모습과 유사한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미결제 약정은 아직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계약을 말합니다. 이제 이 XRP의 미결제 약정은 지난 6월 11일부터 증가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XRP 관점 스테이블 코인과 ETF 출시로 문어발 기업으로 올라설 것이라는 재미난 분석이 나와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리플 스테이블 코인 ETF 출시로 문어발 기업 올라선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가상자산 산업의 한 축을 이끌었던 XRP가 사실상 법적 리스크를 전부 털어내며 날아오를 채비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기억하실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2017년, 2018년 당시 XRP가 이더리움을 제치며 시가총액 2위까지 상승한 적도 있었죠. 그러면서 SEC와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 간의 증권법 위반 관련 소송이 3년 6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지루한 총성 없는 전쟁을 지켜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끝날 수 있다. 여름쯤으로 예측한다라고 말하며 이제 하반기에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며 생태계 성장이 주목받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내용들은 이제 대부분이 리플에 관한 설명 내용이라서 좀 넘어가도록 하고 이 마지막 밑에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 IPO ETF 계획에 껑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현재 과거부터 계속해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되게 된다라면 IPO 역시 추진을 할 것이다라는 언급들 그리고 실제적인 모임들을 가졌었습니다. IPO에 관한 준비들은 거의 다 스탠바이가 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이제 SEC와의 소송이 완전 무결하게 리플사 방면 유리하게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된다라면 해결이 된다라면 IPO 역시
역시 충분히 기대할 만한 사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이제 다가오는 7월 초에 이더리움 관련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거의 70% 정도는 확실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월가에서 돌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현물 ETF 이후에는 이제 메이저 알트 ETF들이 우죽순 상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얼마 전에는 캐나다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스테이킹 기능이 포함된 현물 ETF가 승인이 되어서 크립토 마켓을 한번 뜨겁게 달궜었죠. 정말 놓고 보면은 리플 관련하여서 호재들이 하반기에 좀 몰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다가오는 11월 미 대선 이전에 불장이 스타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불장의 트리거가 다가오는 7월 초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시작으로 7월 FOMC에서는 금리 인하가 조금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9월 FOMC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9월 FOMC에서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전 고점인 단기 전 고점인 73,800달러를 훨씬 뛰어넘어 8만 달러, 단기적으로는 올해 10만 달러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내년 한 초중반까지 한 3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까지 마지막 불꽃을 불태운 뒤에 하락세에 접어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격이 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앞으로 크립토 마켓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날 대비 10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53포인트로 내려오면서 네오트랄 이 중립 단계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해서 64,000달러, 65,0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64,000달러가 일시 무너진 모습까지 보여주었지만 그럼에도 이 피터 브렌트의 언급처럼 많은 악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고점이었던 68,000달러 2021년 고점이었던 68,000달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